안녕하세요. 경호 있는 밤 임경호입니다. 4월의 첫날 5번째 밤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거리마다 봄을 알리는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네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경호 있는 밤에서는 역시 총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2개의 실험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실험의 출처는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미리 영상을 보고 이야기를 듣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콘라드 로런츠 미국 생물학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콘라드 로런츠 교수가 동물 행동학자인데 오리를 관찰했습니다. 오리가 태어나자마자 보통 이제 동물들은 엄마를 먼저 찾게 마련인데 그 오리는 로런츠 교수를 졸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이거를 생물학에서 각인 효과라고 하는데요. 각인 효과라는 건 오리가 처음 부화했을 때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현상이 각인된다는 거죠. 보통은 어머니를 보는데 어머니가 아니라 로런츠 교수를 봤으면 로런츠 교수를 따라다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뭐 강아지를 봤으면 강아지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각인 현상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옛날에부터 옛날에 봤던 영상으로 최근의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따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저는 혹시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는 산도 있고 바다도 나오고 산에 홀로 사는 사람도 있고 바다에 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쭉 보다가 정말 그냥 본능적으로 바다에 끌립니다. 옛날부터 바다에 좀 끌렸고요. 두 번째는 실험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그 배우자가 자기의 아버지, 자기의 어머니를 닮았던 그런 관찰들이 보고돼 있죠.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머니가 해주던 그 따뜻한 된장찌개의 맛,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같은 거, 고향에 대한 애착심 같은 것들이 다 원체험이죠. 생물학적 각인 효과에 해당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로 보이는데 어머니가 그 아이를 태아에 갖고 있을 때 어머니가 궁핍하면 가난하면 그 태아가 어머니 태내 환경을 기억해서 나이가 한참 들었을 때도 그에 반응하는 현상이죠. 이거는 이 영상을 찍은 사람이 최재천 교수인데 최재천 교수의 얘기에 따르면 각인 현상이 유전자 범위에서도 일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생물학적 각인 현상은 뭐냐면 오리가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에 당연히 어미를 보게 되지만 우연히 어미가 아니라 로런츠 교수를 보거나 강아지를 보면 또는 나무를 보면 나무, 강아지, 로런츠 교수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기에 따라가는 현상이라고 본다면 저는 지금 정권 심판론이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권 심판론을 주도하는 것은 호남과 40, 50대의 중년층인데 여기가 청년 시절에 87년 6월 민주화운동, 80년 광주 사태를 겪으면서 각인 어떤 원체험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청년 시절에 겪었던 경험이 있고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도 그러니까 87년 6월 민주화운동만 해도 무려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일인데 40년이 지났어도 그 어렸을 때의 원체험이 그러니까 87년 6월 민주화운동의 경험들이 그대로 그냥 살아나서 현재 현시에 적용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로런츠 교수의 오리 이야기를 도입부에 소개한 이유가 현재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검찰 독재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됐죠.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됐는데 그런 상황을 두고 검찰 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발부가 되고 그거를 판사가 판사가 기각을 했는데 이건 판사가 한 거지 않습니까? 따라서 재판 독재 또는 사법부 독재 또는 뭐 판사 독재 이렇게 불러도 되는 상황을 굳이 검찰 독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검찰 독재가 잘 먹히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선거를 이유로 재판 출석을 안 하니까 재판부에서 뭐 강제 구인 뭐 이런 강제 구인 운운하면서 재판정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재판정에 출석을 하면서 아니 그 구인장이나 재판에 출석하는 건 판사의 명령인데 굳이 검찰 독재 이야기를 하면서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검찰 독재라는 말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기초해서 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단어가 아니라 80년 5.18,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원체험에 기초해서 원체험을 자극하는 형태로 인위적으로 만든 단어라는 겁니다. 오리로 얘기하면 갓 태어난 오리가 처음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식이 결정되는 거랑 같죠. 비슷한 현상이 사실은 서울의 봄이나 파면은 사실 저는 안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봉될 영화 같은 것들을 보면 사실은 현재 총선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총선을 염두에 두고 기획된 영화로 보입니다. 왜 그런 작업을 하냐면 계속 원체험을 건드리는 거죠. 니네들이 80년, 87년 6.18 민주화운동 때 형성됐던 그 원체험을 건드려서 그 프레임에 따라서 현재 상황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험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행한 고릴라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멘트를 보기 전에 먼저 영상을 보고 오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댓글에 링크 주소를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릴라 실험이라는 게 뭐냐면 흰색 티셔츠를 입은 3명의 여자, 그러니까 검은색 티셔츠를 입는 3명의 여자가 이리저리 걸어 다니면서 농구공을 패스합니다. 그러니까 검은색은 검은색, 흰색은 흰색끼리 이제 패스를 해요. 그래서 주문자가 뭐라고 주문하냐면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또는 흰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몇 번이나 패스를 하는지를 한번 세봐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16번 패스를 한 걸로 했는데, 한 1분여 동안 진행된 실험에서 사람들은 16번 패스를 했다는 걸 잘 셉니다. 그런데, 실험자가 복선을 깔아뒀죠. 몇 가지 복선을 깔아뒀냐면, 첫 번째, 저도 사실 속았습니다. 한 1분여의 실험 동안 아주 거대한 고릴라 인형이 한가운데를 쓱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뒤에 커튼이 있었는데 커튼 색깔이 바뀝니다. 세 번째는 그러니까 아까 3명이라고 했는데 여자 1명이 그냥 바깥으로 퇴장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3명이 농구공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고릴라가 그 한가운데로 지나가거든요. 한번 해보십시오. 실험에 따르면 한 절반가량이 고릴라가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것을 못 봤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못 봤습니다. 실제로 이거 영상을 보고 실험을 해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말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자기가 집중하는 것만 보고 나머지 상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굉장히 미숙한 존재죠. 사실은 그렇겠죠. 현재 인간의 DNA는 200만 년 전, 몇십만 년 전 아프리카 야생지대에서 생겨난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한순간만 놓쳐도 그냥 먹잇감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겠죠. 그리고 상황에 집중한다는 것은 뭐 에너지의 한계가 있으니까, 뇌신경세포의 한계가 있으니까 다른 일체의 것들을 부차시하는 거랑 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한 군데 생사존망을 다투는 어떤 문제에만 특화해서 집중하도록 이렇게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를 그러면 현재 상황에 접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정권 심판론을 주장하면서 총선판을 주도하고 있는 호남 40, 50대 한번 찾아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는 아주 많습니다. 나는 그들과 얘기할 때 느끼는 핵심 감정은 한번 얘기해보고 저랑 의견을 나누면 좋겠는데, 건방지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자기들의 신념, 자기들의 정치 노선에 대한, 정치적 견해에 대한 근본적인 우월의식 같은 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자기들만이 옳고 자기들이 이번 기회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신념에 넘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조금만 삐딱하게 얘기를 좀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보수 우파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수 우파냐 진보 좌파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준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제가 좌파일 때 마르크스주의를 배우고 루소를 배우고 주체사상을 배웠을 때 그들의 신념 체계는 뭐냐면, 인간의 이성은 정말 세상을 장악하고도 부족함이 없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인간에 대한 근원적인, 아주 그 무한대에 가까운 신념, 또는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인간이 무한에 가까운 완전 무결한 존재이니까 그것을 따라서 사회를 그에 맞게 개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인간 사회에서의 최대 비극은 바로 이 과정에서 생겨났죠. 캄보디아의 폴포트, 중국의 문화대혁명, 북한의 주체사상 모두가, 그러니까 인간이 무한한 이성과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그릇된 신념 체계에서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에 영미자유주의, 영미민주주의의 전통에 따르면 그리고 기독교적 전통에 따르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불완전한 인간이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사회라고 보는 거죠. 조금 약간 새길로 샜는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죠. 인간이 어느 정도로 편향된 존재냐면, 흰색 티셔츠를 입은 3명의 여자와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3명의 여자가 약 1분여에 걸쳐서 농구공을 주고받는, 16번이나 주고받는 와중에 나중에 큰 고릴라가 지나가도 그걸 못 보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세상을 끊임없이 이렇게 넓게 보려고 하고 자기의 생각과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고 좀 겸손하고 그렇게 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호남과 40, 50대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 자기만이 옳다는 독선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실험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총선이 얼마 안 남았죠. 한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뭐 객관적으로 총선 예상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를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상황이 불리하고 어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정함을 되찾고 끝까지 분투하는 게 성숙되고 어른스러운 자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선거는
뭐 개헌 저지선이 어땠느니 탄핵이 어땠느니 그럴 정도로 우리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자기 근거를 마련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름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끝까지 분투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은 이런 선거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A라는 당파가 있고 B라는 정파가 있어서 A와 B가 정책과 정견을 다투다가 A가 승리를 한 거라면 우리는 A가 승리한 거라면 우리는 A에 대해서 A 패배를 인정하고 A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죠. 축하해 줄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불법과 무법 천지로 그리고 민주당의 친명 공천을 통해서 상황을 민주주의를 완전히 유린했던 사람들이고 조국은 더 심한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 뿌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상황에 맞게 어떤 도출한 게 아니라 그들이 어렸을 때 오리에 비유하자면 태어났을 때 처음 봤던 80년, 87년에 처음 봤던 그 메시지, 그 이미지, 그 각인된 DNA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고 그 행동의 양태가 형태가 매우 무례하고 그다음에 세상을 자기 멋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경향성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싸워줄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총선 마지막 순간까지 분투하고 총선 이후에도 기세를 몰아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길에서 끝까지 분투할 것을 제안합니다. 콘라드 로런츠의 오리 이야기, 허버드 대학의 고릴라 실험을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이어가 봤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고 짧은 영상임에도 매우 많은 임팩트를 주는 훌륭한 영상입니다.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우 있는 밤 5째 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아름다운 봄날의 밤, 여러분 모두 굿나잇.